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의 저자 윌리엄 오닐은 손절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년 연속 220% 수익률의 고수 트레이더 마크 미너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들이 손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손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6월 5일 아침에 DI를 매매하다가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까지 손절을 안 하고 버텼으면 20%에 가까운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수년간 주식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차트를 바탕으로 손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매매라면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차트를 바탕으로 손절 기준을 세워야 하죠. SOFC 테마 대장주로 상한가를 갔던 SK 이터닉스입니다. 5월 22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5월 29일 날 캔들을 보면 5월 29일의 저점이 그 전에 저항을 받던 자리였고 돌파 상한가의 시가 부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지 시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눌리긴 했지만 거래가 줄면서 조정이 나왔고 분봉으로 확인했을 때 그 전날의 저점에서 깨지지 않고 하락이 멈추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31일에 아침에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요. 상승하다 말고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눌리긴 했지만 전저점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월 31일에 SK 이터닉스 매매 내역을 보면 지지 시도가 연속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다음날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지지가 나타나고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장 초반 상승 출발 후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세지 않아서 분할로 청산을 했고 마지막 매수는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정찰병을 보냈던 거고요. 마지막에 정찰병을 한 번 더 보냈는데 이건 한 주 매수고요. 한 주 매수한 정찰병은 다음날 흐름이 깨지는 걸 보고 손절을 했습니다. 5월 31일에 SK 이터닉스 매매 내역을 보면 2606주를 매수하고 매도해서 2605주를 매도해서 한 주 정찰병 보낸 게 남아있고 다음날 손절을 한 거죠. 이날 마지막 손절을 하긴 했지만 430만원의 수익을 봤는데요. 만약에 손절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추가 하락이 15%가 나왔고 430만원 수익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 손실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매수의 손절 기준선은 여기죠. 전저점 부근에서 마지막 매수를 한 거고 이 전저점이자 5분의 62평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의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손절을 안 한다면 늦더라도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요. 바로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를 깼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질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절을 못했다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라도 손절을 해야 이후에 급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1. 진입 전에 합리적인 손절 기준을 찾는다. 초보자들은 매수할 때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 즉 손절 상황을 먼저 고려합니다. 2.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한다. 깨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깬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추가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SK 이터닉스가 저항받던 자리를 상한가로 돌파했고 그 저항받던 자리에서 3거래일간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깨지니까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설비 테마 선도주 재룡전기가 4월 달에 21선을 살짝 깼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5월 달에도 21선 지지 후 상승, 장중 이탈이 나왔지만 종가 기준 지키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월 4일에 음봉으로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손절을 하면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가 6월 7일날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작년 11월, 12월 시장의 최고 주도주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때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다시 21선과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난 거죠. HLB가 지난 2월 달에 21선 지지 후 상승, 3월 달에도 21선 지지 후 상승이 있었는데 4월에 21선 지지 시도 나오다가 깨지면서 단기 급락을 했고요. 다시 4월 말 5월 달에 21선 지지가 나타나다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 중요한 원칙은 손절 기준이 멀면 손익비가 나쁘면 애초에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동해 유전 기대감에 동양철강이 3연속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다가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는데요. 동양철강은 5분봉 6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상승 출발해서 눌렸다가도 5분봉의 6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왔는데요. 62평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62평은 지지의 근거 또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62평 지지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은 수익이 날 기회가 있고 깨지면 손절한다고 했을 때 손절은 짧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62평과 멀리 떨어지고 시가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은 먹을 것은 작고 손절하게 됐을 때 손절폭은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선 테마 선도주로 움직이던 대원전선이 5,450원에서 3,395원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위에서 잘못 추격 매수한 사람은 고점 대비 40%라는 큰 하락을 맞게 되는데요. 반드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또는 밑에서 사서 수익 중에 보유 중이라면 반드시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분명히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도 5일선 지지 시도가 나타났었는데 이날 5월 17일에 5일선을 이탈하는 큰 음봉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5일선을 타고 가던 종목이 5일선을 깨는 순간 그때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을 못하는 이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손절 계획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손절 안 하고 버티니 다시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손절 기준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넥스틸이 6월 6일에 바닥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15%까지 올랐다가 고점 대비 17%가량 급락이 나왔는데요. 넥스틸로 상한가 다음날 눌림목 매매를 하다가 수익을 약간 내다가 마지막에 손절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벤트 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이벤트 재료 노출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려다 마는 모습에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이날 넥스틸 매매로 1,390만원 수익을 봤는데요.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버텼으면 플러스 1,3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300 이상으로 손실이 크게 났을 겁니다. 예정된 이벤트, 즉 재료 노출이 있기 전에 상승을 하면 재료 노출이 되면서 대부분 강한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정된 이벤트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손절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날 때도 있죠.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손절을 통해 만에 하나 회복 불가능한 큰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